안녕하십니까. 강령한의원TV 이영윤 원장입니다. 일반적으로 냉, 대하라고 부르는 세균성 질증은 굉장히 불편하시고 남에게 말하기 힘든 질환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뭉뚱그려서 질염이라고 부르는 세균성 질증, 칸디다 질염, 트리코모나스 질염, 이 세 가지 중에서 세균성 질증이 가장 흔하고 보편적인 질환이기도 합니다. 특히 질세정제 사용이나 항생제 사용으로 호전을 보이기도 하지만 여러 케이스에서 다시 재발되면서 좌절감과 피로감이 쌓이는 그런 질환이기도 합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냄새가 좋지 않은 투명하거나 반투명의 분비물이 많이 나와요. 혹은 음부에 가려움이 있을 때가 많아요. 배란기 때 분비물이 너무 많아요. 이런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균성 질증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질 내에 생태계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질 내에서는 여러 세균총이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도 잘 아는 락토바실리우스 유산균은 정상적인 질내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유익균입니다. 락토바실리우스가 분비하는 과산화수소가 비정상적인 균들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질내 환경이 pH 3.5에서 4.5 정도의 약산성을 유지하면 정상적이지만 pH가 4.5를 넘어버리면 질내 환경이 유산균이 아닌 혐기성 균들, 마이코플라즈마나 가드넬라나, 산부인과 가셔서 세균성 질증을 진단받으셔서 세균 도말 검사 표를 보시면 적혀있는 균들이 얘들이에요. 얘들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서 일하는 물질로 인해서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임신 기간 동안의 세균성 질증은 조기 양막 파순화, 조기 출산, 조기 진통, 조기 양수 감염 등과 같은 나쁜 임신 결과와 분명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기 때문에 임신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꼭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균성 질증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양방치료로는 메트로니다졸 같은 진균제나 클린다마이신 같은 항생제를 처방하는데요. 구강 복용하시거나 질정으로 투여하시게 됩니다. 이미 부인과에서 한 번씩 다 처방받은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혐기성 균을 빠르고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뚜렷한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착한 정상 세균총도 똑같이 폭탄을 맞아서 질 내에 세균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는 데에 있습니다. 만약 몸의 상태가 건강하다면 정상 세균총이 균형을 잡아서 질내 환경이 아름답게 형성되면서 회복하겠지만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혐기성 균이 넓게 번식하면서 악화와 재발을 반복하는 그런 사이클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대개 약 복용 후에 호전이 분명히 되셨다가 재발하시다 보니까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경우도 이런 경우입니다. 세균성 질증은 이러한 부분에서 한의학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질환으로 한의학적 치료는 지금 현재 불편한 증상인 세균으로 인한 분비물의 과형성을 억제하는 한약재와 면역 시스템을 정상화하여 재기능을 할 수 있게 해서 혐기성 균이 너무 과증식하지 않도록 인체 스스로 탐식 작용을 통해서 과잉 번식을 억제하도록 하는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한약재를
같이 처방하게 됩니다. 불편한 분비물로 인한 증상도 감소시키면서 면역력의 활성화로 불편한 증상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비물의 양과 냄새가 감소하다가 점차적으로 빈도가 감소하다가 재발하지 않는 것으로 치료가 종료되게 됩니다. 집에서는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방금 전에 유산균이 건강한 질에는 많이 분포하고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고함량의 살균되지 않은 유산균을 복용해서 정상 세균총을 보충해 주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와 피로는 면역력을 저하시켜서 세균성 질증을 악화시키므로 치료 기간 중에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수적이며 강한 스트레스와 과로 같은 면역 기능을 저하시키는 상황은 최대한 피하면서 치료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면역력 유지를 위해서는 꼭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질염 때문에 힘드시다면 내원하셔서 자세한 상담 뒤에 꼭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